자, 방송을 처음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 가치 투자,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 요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 버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좀 머리 덜 아프게, 신경을 덜 쓰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직장 생활이라든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이제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여가 생활, 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낚시를 하신다든지 그런 여가 생활에 또 충실히 하시면서 정말 이 재테크, 뭐 주식 투자, 그리고 은퇴를 위한 뭐 설계, 이런 것을 좀 쉽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꾸준히 할 건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루에,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의 영상을, 이제 간단한 좀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주된 방향은 가치 투자로 가지만 사회 전반적인 이슈라든지 이 경제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재미난 부분이라든지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겠다 싶은 것도 조금 곁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최고의 뭐 민주주의자다, 그 이순자 여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최고의 망언이죠. 망언인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물론 이제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정권을 탈취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인데, 7년 동안 재임을 하면서 그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좀 가파르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신흥국들이 보통 10%그 정도 되는 이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즈음에는 뭐 10%, 많이 낮아봐야 7% 정도. 그때 뭐 석유 파동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해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때 경제 성장률이 좀 가파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나라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뭐 탱크로 진압하고 뭐 헬기가 동원되고 이 뭐 망치라든지 진짜 막 총을 들이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이 경제 성장만큼은 이뤄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은 잘 펼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좀 그 세대 경제 생활을 하셨던 어르신들, 지금으로 따지면 어르신이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괜찮았고 자영업자분들도 좀 사업이 잘 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빛을 발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인도 거기에 있는 뭐 총리라든지 뭐 수상이라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죠. 잘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 성장률이 좀 높은 고성장 시기가 있고, 그 또 시기가 지나면 인구가 계속해서 그 나라에 늘어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생각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는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면 신생아가 크게 이제 늘어나는 시기는 지나게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본처럼, 지금 중국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신국들도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성장 기조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저성장 기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출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약에 북한과 이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경제 정책들이 잘 맞물려서 스타트를 해놓으면 분명히 이건 성과가 날 거라는 거죠. 짐 로저스 아시죠? 미국의 굉장한 투자가였고 퀸턴 펀드를 운영해서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수익률을 기록한 짐 로저스가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그 짐 로저스가 남한과 북한이 통일로 가는 이런 좀 화해 분위기 속에서는 가장 역동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그것이 물론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이 잘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층 더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통이라든지 이런 식료품, 생활용품, 이런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 결론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제복지원 그 사건도 아시죠? 형제복지원 사건이 예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이 되었는데, 그때 이 부산 지역에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그때 당시 형제복지원 측에서는 불황자들을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게끔 해줬다, 이렇게 이제 망언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길 지나가는 이런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두드려 패고 감금해가지고 이 차, 그때 당시로 이제 봉고 그런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그냥 바로 형제복지원을 끌고 가서 인원수만 채우면 거기서 또 나라에서 기금이 또 인원수에 따라서 또 책정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이 쌓이면 그 돈을 갖다가 형제복지원 원장은 다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을 상대로 완전 돈놀이를 한 거죠. 자기 입속 채우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실 전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절대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제 가치 투자와 병행해서 재미난 이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